네, 안녕하십니까. 코레일의 수리 영역 샘플 문항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용 수리를 풀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뭔가요? 네,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결국 이 선택지가 뭐냐 이거예요. 결국 너 뭐 풀 건데 이걸 제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그거는 어디서 알려줍니까? 네, 질문에서 알려줍니다. 이대리의 시속을 구해라. 시속, 시간당 속도, 그러니까 속력을 구하라 이 말이 되겠죠. 이대리의 시속을 구하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속도식은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보시면요. 결국 얘를 풀어라는 거예요. 얘를 속력을 풀어라. 네,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거리하고 시간은 네가 풀어야 된다. 그래야 속력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거리나 시간 중에 하나를 어렵게 만들어주고 나머지 하나를 좀 쉽게 주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그런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풀어야 될 건 뭐냐면 이대리의 거리와 시간을 구해야지만이 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대리라고 된 걸 먼저 봐야겠죠? 자, 이대리. 자, 이대리는 김대리보다 4시간 30분 늦게 도착했다. 요게 아마 이대리의 시간을 구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대리가 걸린 시간을 구해야지만이 거기서 4시간 30분 더해주면 이대리가 걸린 시간을 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리의 속도는 김대리 속도 이상이다라고 했고 그 바로 위에 보면 김대리는 시속 80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대리의 속도는 80 이상이겠죠. 80 이상이라면 80을 포함하는 거니까 선택지를 보면 다 8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요 문장은 답을 구하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왜 이 문장이 들어왔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풀어야 될 건 뭐냐면 김대리가 걸린 시간을 구하면 이대리의 걸린 시간을 여기서 요 문장을 통해서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대리가 걸린 거리를 지금부터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 이대리는 부산에 있고요. 김대리는 대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미팅으로 대전에서 200km 떨어진 K지점에서 만나기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이동 거리는 김대리 같은 경우에 현재 대전에 있잖아요. 문제에서 대전에서 200km 떨어진 데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김대리의 이동 거리는 200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리의 속도도 80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김대리가 걸린 시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게 나눠주시면 40으로 나누면 약분되잖아요. 그러면 5는 2니까 2 곱하기 2.5를 해야 5가 되잖아요. 걸린 시간은 2.5시간, 그러니까 2시간 30분 걸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대리가 2시간 30분 걸렸으니까 이대리는 김대리보다 4시간 반 더 걸렸으니까 이대리가 걸린 시간은 얼마냐면 7시간이 되겠습니다. 요건 구했어요 이제. 그러면 이대리가 이동한 거리만 구하면 속도는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거리를 보면 지금 부산이 있고 대전이 있는데 문제에서는 대전, 부산, K는 일직선상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부산하고 대전 거리가 지금 두 번째 줄에 500이라고 했으니까 요 거리는 500이에요. 500. 500만큼 벌어져 있습니다. 벌어져 있는데 자, 대전하고 K하고 거리가 200km 떨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거리는 대전으로부터 북쪽으로 올라간 200만큼 더 올라간 데 있거나 아니면 대전에서 밑에 쪽으로 200만큼 내려온 데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산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대전보다 200km 밑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이동거리는 300이 될 것이고요. 북쪽으로 200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동거리는 700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거리는 300이거나 700이거나. 자, 거리가 300이라 그러면 속도는 이게 7분의 300이 나와야 되니까 선택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7에다가 뭘 곱하면 700이 되냐? 속도는 100을 곱해주면 700이 되니까 100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 아까 제가 요 X로 친 이대리의 속도는 김대리 속도 이상이다. 요거는 아까 얘기 드린 지금 첫 번째 이제 거리가 300일 때는 요 속도 자체가 7분의 300이 나오는데 요거는 지금 80보다 작거든요. 그쵸? 8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요 다섯 번째에 있는 문장 이대리의 차량 속도는 김대리의 속도 이상이다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문제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풀어야 되지만 우리가 답을 찾는 데 있어서는 300일 때 속도가 답에 없기 때문에 얘는 굳이 이런 과정을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700이고 7이니까 여기는 100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는 이렇게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는 정사각형 넓이를 묻는 문제인데요. 요 문제를 원래 어떻게 푸는지를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자, 이 문제에서 보면 이 정사각형이니까 이제 가로 세로가 24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A에서 출발하여 몇 초 3cm 속력으로 A, B를 움직입니다. P가. 그러면은
요 길이는 AB에서 이 음영을 칠해줬을 때 PB,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24 빼기 3x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요 PB, 요 길이 24 빼기 3x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Q는 B에서 출발해서 매초 2cm의 속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X초 후에 그 BQ는 2x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경우를 구하는 거니까 넓이를 하면 이제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원래는 이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곱하기 2x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때 2를 약분을 하면 이렇게 약분이 되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4x 이렇게 됩니다. 이때 문제에서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푸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주는 게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밖으로 빼주면요. x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하고 뒤에 뭔가 남게 되겠죠. 그렇죠. 요 앞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요때 최대값을 구하려면 요 값이 0이 되면 되니까 x는 언제일 때 최대값이 나오냐면 x가 4일 때 최대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은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주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요 식을 어떻게 풀어주시면 되냐면 이게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돼요. 그래프가 요렇게 그래프가 되거든요. 그래프가 되는데 여기가 지금 결국은 최대값이 되겠죠. 최대값. 요거는 뭐랑 같냐면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시면 요거 방법을 쓰시고요. 아, 내가 너무 조금 예전에 공부 손을 놓은 지 오래돼서 좀 어렵다 그러면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요 값은 언제냐면 미분을 했을 때 0이 되는 값을 골라주시면 요때가 최대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4x를 미분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미분이 이제 이 2차 함수에서 미분의 의미는 기울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기울기가 0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의미가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요 1번식으로 푸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걸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24는 0. x는 언제냐? 역시 4일 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풀면 몇 점짜리 풀이냐? 50점짜리 풀이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50점짜리. 자, 그러면 이제 50점짜리 풀이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x가 4일 때니까 이게 24 빼기 3x잖아요. 그러면 PB는 12, 다음에 여기는 2x니까 BQ는 8 이렇게 됩니다. 여기 둘레를 구하려면 12하고 8을 더하면 20이고 플러스 여기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로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가 보면 12가 4 곱하기 3이고 얘가 4 곱하기 2니까 자 4를 앞으로 묶어주고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즉 13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해갖고 루트 씌우는 거 하지 마시고 4 곱하기 3, 4 곱하기 2에 줘서 앞에 4를 앞으로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20 더하기 4 루트 13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100점짜리 풀이법 보여드릴게요. 100점짜리 풀이법. 자, 우리가 결국 푸는 건 뭐냐? PB의 길이 결국 이거 다 더해서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넓이가 최대가 될 때 넓이를 구하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넓이를 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를 물었어요. 둘레의 길이. 그래서 제가 응용수리 풀 때는 제일 먼저 뭐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제목을 보고 그 다음 뭐 봐야 돼요? 질문에 결국 뭐 물어보는지 질문에서 물어보는 이 대상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선택지를 봐야 돼요. 선택지를 보니까 어때요? 앞에 있는 숫자는 다 똑같거든요. 얘는 고정이란 소리입니다. 뒤에 있는 루트 13 앞에 뭐가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PB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24 빼기 얼마라 그랬냐면 3x라 그랬어요. 얘는 24, BQ는 그냥 2x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루트 얼마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여기 루트 얼마가? 여기겠죠? 여기. 맞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PB가 A고 BQ가 B라고 치면 여기 이 대각선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잖아요. 얘는 뭐 자연수로 나올 수 없이 그냥 뒤쪽에 얘들로 정해지는 겁니다. 여기로. 따라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얘는 뭐냐? 여기 길이. 그 다음에 PB랑 BQ를 더한 건 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PB는 얼마냐? 24 빼기 3x. BQ는 2x잖아요. 더하면 뭐예요? 24 빼기 x인데 이게 뭐란 소리입니까? 20이란 소리잖아요. 선택지에서 알려줬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선택지에서 굳이 다 알려줬는데 굳이 내가 이거 풀면 뭐 하겠습니까? 풀었는데 20이 안 하고 21이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이의 제기할 겁니까? 그 시험장에서?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똑같이 20이라고 주어진 부분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럼 x는 뭐냐? x는 4다.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오게 되면 이 여기 대각선에 들어가는 것 역시 여기 4 집어넣으면 아까 이제 그 다음 과정은 이전과 똑같겠죠? 여기 이 PB는 얼마냐면 12, 그다음에 BQ는 8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4 곱하기 3, 여기는 4 곱하기 2니까 4 루트 13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2번 문제 풀어봤고요. 그다음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자, 3번 문제도 결국 물어보는 게 뭐냐? 상품의 가격을 물어보고 있어요. 상품의 가격. 자, 봤더니 자, 이 경영진의 지시사항은 총 판매 금액이 최대가 되게 물었지만 우리가 푼 거는 상품의 가격이에요. 자, 봤더니 자, 가격이 있고 즉 단가, 상품의 단가죠. 거기다가 6,000개가 팔렸다. 단가 곱하기 수량을 하면 총 판매 금액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매출 실적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손재정제는 단가가 2x1 올랐을 때 라고 했으니까 단가는 2000 플러스 2x 곱하기 다음에 6000 빼기 3x개만큼 적게 팔린답니다. 수량이. 요렇게 됐을 때 이때 뭘 물어본 거예요? 요때 총 판매 금액 여기가 최대가 되는 여기가 맥스가 최대가 될 때 물어본 건 답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걸 구별해야지만 좀 쉽게 수월하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 역시 여기가 맥스가 될 때를 구해야 되니까 뒤에 이 곱할 때 이렇게 곱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곱할 텐데 2000 곱하기 6000 요거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x가 뭔지만 구하면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총 판매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었으면 이걸 전체를 계산해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물어본 건 답은 뭐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2000 플러스 2x 이게 얼마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총 판매 금액이 최대값이 될 때 x값만 구하면 되거든요. x값만. 그래서 첫 번째 역시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2000 곱하기 6000 얘가 의미가 없으니까 요 곱해주면 마이너스 6x의 제곱 그 다음에 12000x 마이너스 6000x 2 곱하기 6000이 12000이고 마이너스 3 곱하기 2000은 마이너스 6000이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6000x 이렇게 됩니다. 뒤에 뭐 이제 붙어 있겠죠. 얘들. 근데 얘는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여기가 최대가 될 때 x값을 구하면 되니까 요거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완전 제곱식으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6에 x제곱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000x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000x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마이너스 6에 x 빼기 500의 제곱에 뒤에 뭐 또 붙어 있겠죠. 이렇게 이랬을 때 이 최대값을 구하려면 여기가 0이 되면 좋으니까 마이너스니까 x는 얼마일 때냐? x는 500일 때다. x가 500일 때니까 여기다 500을 집어넣으면 x에 500을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가 나오냐? 3000이 나온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요 식을 토대로 역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x값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푸느냐? 역시 미분이 0일 때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풀었던 것 2번 문제랑 똑같습니다. 미분했을 때 그 결과값이 0인 거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될 거기 때문에 요 지점이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요 때는 언제냐? 미분값이 0일 때. 요거 미분해주면 2가 앞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2x 플러스 6000은 0이다. x는 얼마입니까? x는 500일 때 역시 미분값이 0이기 때문에 이때가 최대값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풀어도 x는 500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x는 500 이렇게 나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거는 이해가 되시면 푸시면 좋고요. 안 되면 안 푸시면 좋은데 안 푸셔도 괜찮은데 요렇게 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2000 플러스 2x 곱하기 6000 빼기 3x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때 이 앞변 여기가 0이 될 때 x는 뭐가 나옵니까? 여기가 0이 될 때 x는 마이너스 1000이 나옵니다. x가 0이 될 때 뒷변이 0이 될 때는 x가 뭐가 나오죠? 요때는 x가 2000이 나와요. 요 정중앙 값일 때, 즉 x가 500일 때 무조건 여기는 최대값이 나옵니다. 요거는 뭐 설명을 하려면 좀 길게 걸리기 때문에 요 정도 개념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두 개를 곱해서 최대치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요 앞변, 앞에 있는 식이 0일 때 x는 마이너스 1000, 뒤에 있는 식이 0일 때는 x는 2000. 요 두 가지 사이의 정중앙 값인 요 마이너스 1000과 2000 사이의 정중앙 값은 500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x가 500일 때 맥스 최대값이 나온다. 요 정도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시간이 있을 때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푸시더라도 결국 물어보는 답은 여기이기 때문에 3000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응용수리에 대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